자,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지연 처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 순서가 있죠. 그래서 이 실행 순서의 기본은 작성된 순서에 따라서 동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안 배웠지만 뭐 즉시 실행 함수라든지 이런 걸 배우시면 조금 더 간단해지는데, 문제는 오버라이드 되어서 실행되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실행되는 거는 디퍼보다도 뭐였어요? 온노드가 가장 요거는 렌더링이라고 하죠. 렌더링 후 실행되는 함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함수가 마지막에 좀 실행되도록, 왜냐면 이렇게 하시면은 요거 디퍼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얘가 먼저 실행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밑에 탐색이 안 되면 실행이 안 되는 애들이 있을까봐 그냥 디퍼 걸어 놓은 거고요. 물론 회사에서는 당연히 자바스크립트를 여러 개로 나눠서 밑에다 쓰시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펑션을 하나 해주시고요. 펑션 해주시고. 무슨 레퍼런스 코드? 레퍼런스 콜이요? 네. 네. 이거죠? 네. 켜드렸고요. 자, 그래서 펑션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 첫 번째 거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뭐 첫 번째부터가 설명이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명이 조금 더 줄겠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자바스크립트의 타입이라는 거고요. 자바스크립트의 타입은 저희가 학습한 내용을 첫 번째가 두 번째가 했었죠. 자바스크립트의 타입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객체는 다 오브젝트로 체크된다라는 것만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고자 하는 문제의 핵심은요, HTML에 화면에서 출력되어 있는 텍스트 노드죠. 정확히 얘기하면 텍스트 노드예요. 텍스트 노드를 탐색하여 가져오면 뭐가 돼요? 스트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요거 갖고 오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마크업인 경우에는 컨텐트라고 해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아닌 경우에는 밸류로 갖고 오죠. 폼 요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좀 나눠 달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돔 방법은 뭐 지금은 인식이 잘 되어 있지만 도큐먼트 점으로 시작하고요. 도큐먼트 점은 문서를 얘기합니다. 현재 문서로 시작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실수하셨던 게, 아마 수업 때 많이 실수했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도큐먼트 점 하신 다음에 갖고 온다는 거는 get 메서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엘리먼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림 태그와 닫힘 태그,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컨텐츠를 엘리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s가 붙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s가 붙은 탐색은 노드 리스트의 형태로 갖고 오죠.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하나만 돼 있는 애들은 노드를 하나만 갖고 오죠. 그래서 노드 형태로 갖고 오죠. 아닌 경우는 그래서 노드 리스트의 형태로 갖고 왔다면 여러분들이 어레이 처리 방식을 사용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노드 리스트의 형태는 어레이 형태이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를 사용해서 호출해줘야 되죠. 인덱스로 호출. 그래서 이게 많이 잊어버리셨죠. 그래서 만약에 탐색이 이렇게 됐다면 도큐먼트.get element by tag name이라고 하면 화면에 하나가 있어도 여러 개를 갖고 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뭐 div라고 했다면 div를 여러 개 갖고 왔고, 그 중에 여기다가 인덱스 번호 0번째라든지 이렇게 쓰셔서 인덱스 번호를 갖고 와서 뭐 대입 연결 사용해서 입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얘를 위치를 갖고 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요게 여러분들이 어제 많이 틀렸던, 저번 주에 많이 틀렸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돔 탐색되어 있는 탐색되어
되어 있는 결과의 위치는 자바에서 패스 바이 레퍼런스로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동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찾아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런 요청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앵커 태그를 탐색하여 내부에 있는 속성 중에 href의 값을 변경해 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었다면 화면에는 이렇게 있겠죠. 앵커 태그, 그 다음에 앵커 태그 닫은 태그 하시고 여기다가 뭐 이동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href로 해당 이동 주소를 적죠. 그래서 http 뭐 네이버.com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치면, 자, 탐색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도큐먼트 점 한 번에 쓰셔도 돼요. 도큐먼트 점 한 번에 쓰신 분도 있고 뭐 변수를 많으신 분도 있고 뭐 취향인 것 같아요. 도큐먼트 점 get element by 태그 name 해주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화면에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a 태그 해주시고, 화면에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제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변수를 만들 거면 이렇게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a OGNL 방식으로 탐색하시면 되겠죠. a.href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뭐 넣으시면 되겠죠. http www.google.com 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다라는 거 뭐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은 HTML을 다 정리할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계속 맡기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탐색된 위치값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좀 특이한 애가 있어요. 원래는 마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마크업인데 닫힘 태그가 없는 애가 존재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empty element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얘는 닫힘 태그가 없어요. 뭐 요런 애들은 몇 개가 존재하는데요. 뭐가 있냐면요, 가장 만만한 게 폼 요소들이 있죠. 폼 요소들. 그래서 폼 요소들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속성을,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컨텐츠로 갖고 있는데, 다른 태그는 컨텐츠를 갖고 있는데 얘는 속성으로 값을 가지고 있다.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밸류 속성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폼 요소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input 태그를 사용하신 후에는 여기에 닫힘 태그라고 해서 이렇게 닫혀있는 태그가 없고요. 이렇게 닫힘 태그를 해서 컨텐츠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value라고 하는 속성을 통해서 값을 갖고 오게 되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마크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마크업은 웰폼드 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웰폼드라는 단어가 웰폼드한 태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얘는 닫힘과 열림이 잘 작성되어 있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값을 갖고 온다면 예를 들어서 ex 그 다음에 뭐 p 태그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한다면, 그냥 div 사용할게요. 자, 이렇게 하셔서 여기다가 값이라고 한다면 얘가 웰폼드한 형태죠. 얘가 웰폼드한 형태예요. 자, 그래서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얘는 이렇게 처리하죠. 자, inner 태그를 적을까요?
id를 하나 적고 합시다. id 만약에 div value 자, div value라고 했다면 변수를 하나 좀 만들어 주시면 쉽게 갖고 올 수 있으니까 바 하신 다음에 div라고 그냥 씁시다. 그 다음에 document. get element by id. 지금은 id는 화면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단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div value 이렇게 쓰시면은 하나의 객체만 갖고 오죠. 얘는 그러니까 어레이가 아니란 형태가 되겠죠.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값을 갖고 오려면 두 가지 형태로 갖고 올 수 있다고 했어요. 만약에 여기에서 값에 만약에 여기다가 q 태그, b 태그로 합시다. 볼드 태그, 볼드 태그로 이렇게 감싸져 있다면, 이것도 상훈이가 해줬죠? 자, 여기에서 만약에 document div inner html을 하게 되면, 얘의 결과는 이렇게 갖고 오죠. b 그 다음에 b 값, 이렇게 해서 div 안쪽에 있는 이만큼의 값을 갖고 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개가 있죠. div inner 텍스트라든지 텍스트 노드를 갖고 오는 애죠. 혹은 div 텍스트 컨텐트라고 하는 애를, 요거는 갖고 오시게 되면 얘는 텍스트 노드인 값을 갖고 오게 되죠. 이렇게 값이라는 글자만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올 수 있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다 뭐다? 스트링 타입이다. 얘도 스트링 타입이다. 화면에서 읽어온 애는 모두 다 스트링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게 되면은 이제 값을 많이 사용하는 중에서 얘는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폼 요소라고 하는 애가 있죠. 폼 요소. 폼 요소는 input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 i가 있고요. 그래서 type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타입을 선정하셔서 하는 거고요. 얘는 화면에 글을 작성하고요. 화면에 값을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폼 태그가 하나 있으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시겠죠? 폼 태그는 폼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i를 얘기하는데요. 폼 태그는 인풋 요소를 가지고 있고요. 폼 요소죠. 폼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속성 중에 액션을 통해서 통해서 해당 주소로 서버에 값을 전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전송 처리 방식은 게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게시냐, 포스트냐 이런 것들로 프로토콜을 좀 처리해 줘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찬찬히 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폼 태그에서 처리 방식은 기본이 얘예요. 그 다음에 얘는 ENC 타입이라고 하는데 그냥 맘의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송 처리 방식은요, 전송 처리 값 처리 방식은 전송 처리 값은요, 얘는 x 하이픈 그 다음에 www 하이픈 그 다음에 폼 하이픈 그 다음에 url 인코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처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뭘 의미하냐면요, HTML로 보내겠다.
그러면은 얘가 서버에서 받으면 이 HTML 중에서 폼 요소들을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input 폼 요소에 폼 요소의 name으로 값을 찾는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한번 해봐서 폼 요소 때 좀 했고요. 그 다음에 폼 요소 중에서 좀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폼 요소 중에서 가장 특이한 애는 폼 요소 중에서, 나머지는 저기 타입에다가 적으면 되는데 얘가 있어요. 텍스트 에어리어. 얘가 좀 특이하다고 했었죠. 텍스트 에어리어가 있는데요. 텍스트 에어리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텍스트 그 다음에 에어리어 슬러시 콘텐츠 그 다음에 꺽쇠 에어리어, 텍스트 에어리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콘텐츠는 보이는 문자 그대로 전송이 되고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escape 문자가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냥 문자니까 escape 문자 처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이 좀 조심하시라고 했었죠. 그래서 작성하실 때 절대 줄바꿈을 하지 마시고요. 줄바꿈하고 그 다음에 탭 처리요. 탭을 사용하지 않고 붙여있는 상태로 작성해야 합니다. 안 그럼 나중에 트림으로 또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었죠. 여기서 값을 처리할 때는 마크업이 아니라 마크업 방식, 방금 전에 위에서 해줬던 마크업 방식이 아닌, 여기서 마크업 방식이라고 한 건 이거였죠. 이너로 시작되는 애요. 이너 뭐 HTML, 그 다음에 이너 뭐 텍스트, 그 다음에 이너가 아니라 텍스트 컨텐트, 뭐 얘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닌, 뭘로 처리해야 된다? 밸류로 처리해야 됩니다. 밸류로 값을 입력하고 수정해야 한다. 요게 저희가 핵심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폼 요소는 지금 보시는 폼의 동작이요. 폼 태그의 동작. 폼 태그의 동작은 프로토콜 규약에 의해서 전송이 되고요. 그러니까 액션이 위에서 다시 써볼게요. 액션이 서버의 주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통신 규약이 있죠. 그래서 HTTP 통신 규약. 통신 규약은 말 그대로 규약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여러분들은 1.1을 사용하고 있고요. HTTP 1.1의 통신 규약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회할 때는 get, 그 다음에 입력할 때는 post, 그 다음에 수정할 때는 put, 그 다음에 수정할 때 patch, 그 다음에 삭제할 때 delete,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조회, 뭐 전체 조회나 상세 조회 다 똑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입력, 그 다음에 얘는 수정, 얘도 수정이요. 그 다음에 delete는 삭제할 때, 뭐 요럴 때 사용하는 요청 처리 프로토콜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연습했던 것 중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폼의 동작을 위해서, 폼의 이벤트 동작이죠. 이벤트 동작 하는 애들이 있는데요. 동작은 뭐 서브밋이 전송하는 애고요. 얘는 전송하는 이벤트고요. 타입이에요. input 다 적어드릴게요. input 타입이 이렇게 서브밋. 그래서 얘를 돔 탐색을 통해서 제어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프로파게이션을 저희가 배웠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전송할 때 쓰는 애고요.
액션으로 전송하죠. 얘는 액션으로 전송할 때 사용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인풋 타입 중에 리셋이라는 애가 하나 있죠. 많이 쓰는 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많이 안 썼거든요. 자, 얘는 처음 로드된 상태의 인풋의 값으로 변경해주죠. 초기화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값이 A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A라는 값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 변경 전의 상태로 초기화주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 얘네 두 개의 동작은, 그 다음에 이벤트의 동작은 반드시 폼 태그 안에 있어야 돼요. 여기 안에 작성해야 한다. 여기다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고요. 바깥에 있으면은 해당 폼을 모르기 때문에 동작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여기 지금 첫 번째 문제에서 필요한 애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폼 요소를 사용하는 게 있어서 폼 요소까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 좀 드릴게요. 자,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화면에서 읽어서 값을 뭘 좀 처리해 달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HTML을 잠깐 보시고,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렇게 텍스트, 그 다음에 넘버, 그 다음에 폰이라고 하는 텍스트, 그 다음에 판별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좀 처리해 놨고요. 읽는 것부터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num이라는 애를 갖고 오려면 name으로 돼 있으니까 방금 전에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num1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document. get element by name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name이 있으니까 그래서 name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name은 요렇게 name이라고 하는 i를 갖고 오시면 되고,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얘는 여러 개의 array로 갖고 오니까 0번째라고 적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되어 있는 real num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num2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document.get element by id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d의 값은 real num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화면에서 갖고 온 값은 다 넘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얘가 작성할 수 있는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입은 무조건 다 스트링으로 나오게 될 거니까요. 콘솔 로그로 타입 오브를 좀 찍어보죠. 타입 오브, 그 다음에 num1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어제 저번 주에 할 때 실수 많이 했던 게, 얘가 input 태그로 돼 있으니까 위에서 적어드린 것처럼 얘는 값을 value로 갖고 오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하나 복사하시고 2번도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타입으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도 스트링 타입으로 나올 겁니다. 보셨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만약에 화면에 없는 값을 호출하게 되면 걔는 뭐가 돼요? 널이 되죠. 요것만 좀 조심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뭐 밸류도 갖고 오고 타입 오브도 다 찍어봤으니까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숫자 판별을 위해서 숫자로 만들어내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숫자로 변경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만만한 게, 저희가 연산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연산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컨캐트네이션이 발생하죠. 발생해요. 따라서 스트링을 넘버로 변경한 후에 연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연습이었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콘솔 로그로
뭐 첫 번째는 이런 애가 있죠. 그 파서 이트. 중요한 건 또 요거는 나중에 합시다. 파서 이트라는 애를 통해서 여기에다가 아까쯤에 있었던 뭐 num1이라든지 num2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방법도 있죠. new 하신 다음에 number 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넘버 객체로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넘버를 쓰셔도 돼요. 넘버를 쓰셔서 이렇게 해서 만드셔도 된다. 되셨죠? 그 다음에 또 NAM도 좀 조심하시라고 했었죠. 얘는 나더 넘버입니다. 그죠? 얘는 뭔가 숫자를 하거나, 왜냐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오류가 발생하는 거는 사실은 널밖에 사실은 없기 때문에 연산이 되고 나서 숫자로 안 바뀌면 나더 넘버라고 하는 애가 뜨게 되죠. 그래서 요거는 체크하는 문제였고요. 요 얘기였고요.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뭐 숫자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숫자 판단은 정교화 표현식으로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위에서 있었던 애는 연습하려고 한 거니까 숫자 판단을 여기서부터 좀 하죠. 하나 새로 갖고 올게요. 헷갈리니까. 자, num이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까쯤에 있었던 텍스트 형태로 되어 있는 애를 갖고 올 거예요. 도큐먼트 점. 그 다음에 get element by name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다가 아까쯤에 있으셨던 여기 num이라고 해놓은 애를 갖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0번째 valu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숫자 판단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그 중에 저희는 정교화 표현식 방법을 좀 사용할 거고요. exnum.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하시고 범위 선택해주시고 0-9를 하시면 0부터 9까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검색을 하려면 이렇게 G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단어 개수가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뭐 10A가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문제가 발생해서 이것도 좀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정교화 표현식을 처리하는 방식은 원래 테스트라고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얘도 좀 많이 체크하죠. 왜냐면 저희 저번 주에 하실 때 실수하셨던 게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적고 할게요. num.search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정교화 표현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유가 얘는 정교화 표현식이 맞다면 정교화 표현식이 맞다면 0이고요. 그 다음에 틀리면 -1을 발언하거든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에서의 if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도 하는데요. 참과 거짓을 판별하기도 해요. 거짓을 판별할 뿐만 아니라 이것도 판단해요.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 널인지 아닌지를 또 판단해 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그냥 값이 틀렸어, 근데 객체는 있어, 그러면 무조건 뭐가 돼요? true가 돼서 실행이 돼버리기 때문에 판단문을 사용하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if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조회된 결과가 스트링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으니까요.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넣는 -1이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lert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1이면 아니라고 했으니까 숫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글자 하나 찍어주면 되겠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다 라고 하면 저희가 alert으로 숫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침에 해놓은 애는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침에 해놓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얘도 있었죠. 정교화 표현식을 regex 폰이라고 하는 애도 하나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한번 해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여기서는 똑같은 표현식인데 이거 조심해 달라고 했어요. 뭐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해요. 웃음 표시하시고 필수값이죠. 그 다음에 역슬러시 해주시고 D 하면은 숫자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블레스로 되어 있는 이 가로는 범위라고 했었죠. 그래서 2번 반복되거나 3번 반복되거나, 그 다음에 전화번호는 하이픈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이픈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역슬러시 D 또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는 3에서 4자리잖아요. 3에서 4자리. 그 다음에 다시 하이픈 해주시고
역슬러시 D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후에 4. 그 다음에 숫자로 종료되니까 달러도 좀 써주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교화 표현식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쯤에 있었던 요거 위에서 적어드렸던 건데 이거 그냥 씁시다. 하신 다음에 지금은 화면에 템프라는 애가 없어요. tmp라고 해서 뭐 도큐먼트 id로 하시든지 document.get element by id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tmp를 하시면 이것도 위에 해드렸는데 그래도 혹시나 코드 쳐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 됐고요. 그러면은 얘는 값이 없잖아요. 얘는 없는 값이기 때문에 화면에 없어요. 얘는 네임이 지금 보시는 네임이 없을 경우 id죠. id가 HTML에서 존재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보여드리려고 그냥 한 거고요. 하지만 탭2는 좀 다르겠죠. 자, 만약에 S가 붙은 애들이 있어요. 얘는 id니까. 자, 여기 한 다음에 S가 붙은 애들. S가 붙은 탐색은 노드 리스트로 갖고 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결과를 반환하여 어레이를 생성하게 됩니다. 어레이를 생성하게 되죠. 어레이를 어레이를 생성하고 검색된 결과가 검색된 결과가 없다면 인덱스를 넣게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tmp2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document.get elements라고 합시다. get elements 그 다음에 by name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name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다가 뭐 tmp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찍어보시면 콘솔 로그로 tmp를 찍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기 때문에 널이 나오고요. 얘는 널이 반환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콘솔 로그로 tmp2를 찍으면 쟤는 7을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덱스를 찍어주시면 걔가 위치에 어떠한 값도 안 들어가 있어요. 생성은 되어 있지만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거죠. 사이즈가 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undefined가 되죠. 요거 수록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호출 대상이 없으면 널이에요. 호출 대상이 없으면 널이다. 이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판단하는 거 if 이렇게 쓰시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if 그 다음에 여기다가 num은 이렇게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o와 num 자바에서는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널은 비교 판단이 되지 않아요. 널은 비교 판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널은 안 적어주셔도 돼요. 값이 없는 애는 아무것도 안 적으면 이렇게 들어올 건데 그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러트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값을 입력해 주세요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else 아니다라고 하면 if 방금 전 했던 거죠. is nan이라고 판단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num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원래 이거예요. number에 is nan이에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number에 is nan이에요. 근데 객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는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alert로 해서 위에 있죠. 숫자가 아닙니다. 이거 써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여기 1번 문제 풀이었습니다.